가려움이 심한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이런 약물을 섣불리 중단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약물과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약물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드러기는 전체 인구의 15에서 20% 정도는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을 경험한다고 하죠. 그만큼 흔한 피부 질환이고요. 또 대부분의 환자는 며칠 이내, 몇 주 이내에 자연 치료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며칠 단기간 복용한 후에 쉽게 치료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의원의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실 정도의 두드러기 환자라면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등의 서양의학적인 약물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처음에는 약 먹고 괜찮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생기거나 만성화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은 피부호흡 건강법에서 어떻게 두드러기를 치료하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 중에 주로 궁금해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항히스타민제 혹은 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고 있는데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려면 복약을 바로 중단해야 하느냐입니다. 만성적이고 원인이 뚜렷하지 않는 두드러기를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하죠. 이때 이제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제 혹은 면역억제제 등을 복용하는 기전은요, 이제 원인 불명의 면역 반응이 일어났는데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이제 가려우니까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로 진정이 되지 않으면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면역 반응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등이 처방됩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 이제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원상복귀된다면, 회복된다면 두드러기는 완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회복되지 못한다면 두드러기는 점차 만성화되고 심해지게 되는 거겠죠.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면역 체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가려움이 심한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이런 약물을 섣불리 중단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약물과 한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약물 의존도를 낮춰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치료 과정 중에 두드러기가 호전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두드러기는 발진, 팽진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가 또 몇 시간 후면 가라앉고요. 그러다 또 다른 곳에서 올라오는 양상으로 변화무쌍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본인의 증상을 잘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 저는 꼭 수첩일지를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치료 과정 중에 두드러기가 호전되는 반응은요, 두드러기 발생 빈도가 줄어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팽진, 발진이 일어났는데 금방 소실돼야겠고요. 또 이렇게 일어나는 피부에 부풀어 오르는 부위가 좁아지고 부풀어오는 높이가 낮아지고 하는 복합적인 양상, 반응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가려움 때문에 내가 하루에 3번을 꼬박꼬박 약을 먹어야 했는데 치료하면서 하루에 2번 먹게 되고 또 하루는 1번만 먹게 되고 이러면서, 혹은 또 며칠 건너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되면서 이런 식의 패턴이라면 호전 반응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지나고 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두 꼼꼼히 기재하면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두드러기 치료, 체질 진단, 그에 따른 치료도 중요하지만요, 환자분 스스로가 체질에 맞는 생활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또 몸의 변화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